무엇보다 실적 시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현대차 그룹 쭉 실적을 분석해드리고 자동차, 미래차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가봐야 되는데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못 돌면서 나올까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현대차 네. 1분기 실적은 전년비 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장 네. 컨센서스도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판매 보증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리콜 사태로 인해서 관련된 판매 보증 충당금 비용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1분기 기말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판보증이 달러 부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평가 손실이 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자동차 판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건 AI 투자 관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또 시그널을 접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기아 인베스트데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공유를 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네. 2030년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 전망치는 좀 소폭 하향 조정을 하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브릿지 구간에서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PBB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기아가 올해 PB5 출시한 이후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이 LCV 시장이 많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아가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현대차가 지금 기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나 이제 구글 같은 글로벌 선두업체들이랑 많이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내재를 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구축을 통해서 2028년도 시점에는 레벨 2 플러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하겠다라는 계획 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두 번째는 PBV라고 해서 네. 전용 목적 차량 이런 건데 좀 쉽게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이게 어떤 플랫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기 상용차 타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ELCV라고 그랬는데 이제 Light Commercial Vehicle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기아 인베스터 데이에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아가 보스턴 다이맥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 로보틱스 관련한 시너지 창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시너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 효과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업적인 시너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동을 하고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코스트 요인을 줄임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제조 밸류체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서 네. 로봇 제조에 따른 수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말씀해주신 전용 목적 차량 PBV 그리고 이제 로봇 이렇게 확장 전략이 본격화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초에 주가가 또 튄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실적 분석을 했고 기아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작년 1분기가 기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2분기부터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때 선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실적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에도 미국 시장 판매가 전년비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자체 판매는 시장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5.5%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신차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작년보다 많이 강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1분기 때는 작년 기저 때문에 다소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2분기부터는 현재 굉장히 우호적인 환율 조건과 그리고 신차 판매 성과를 통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를 바라봐야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데이터가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가능성. 미국 시장에 어쨌든 판매가 잘 되면서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이렇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모비스 봐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로보틱스 부품사이잖아요.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네. 지금 1분기 때 AS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네. A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어떤 변수들과 크게 영향 없이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적 좀 중단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생산에 좀 부진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미국에서 전기차 전동화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MPC 관련된 보조금 지급도 이제는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지금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재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생산량 감축에 따른 전동화 부분의 적자가 1분기에도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워낙 현대모비스는 AS 쪽의 실적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전 전망을 봤었을 때 말씀하신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건데 지금 현대차그룹의 중요한 전동화 부품들은 다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가 주도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다 공급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 성장성에서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3인방,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실적 전망 잘 들으셨죠? 잘 또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고유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바짝 긴장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에는 유가가 내려가야지 그렇죠. 좋은 상황이긴 한데 고유가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제조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가들이 상승하는 부담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부담 요인들이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신차 수요에도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장기화되기보다는 단기에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유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유가 인상 부분 같은 경우는 판가 인상이나 다른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중립적인 상황까지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고유가가 이제 지속이 되면 부품 조달도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뭐 원재료비도 높을 거고, 소비 침체될 거고, 그러면 실적 난항을 겪을 거고, 앞서서 머니코드에서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이 해제가 돼서 주가 반등의 또 핵심적인 요인이네요. 잘 풀리길 좀 바라야겠죠. 자, 어찌됐건 그럼 현대차 3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전쟁 사태가 빨리 조기에 종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자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대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좀 부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상황에서 미래의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발현이 되면은 주가는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으로 인한 여파들이 이미 가격에는 반영이 돼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1분기나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의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좀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우상향하는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틱스나 어떤 SDB 전략들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선도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현대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대차를 타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로보틱스 밸류체인에서 부품 공급의 핵심 부분들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주가 반등 구간에서 가장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상저하고의 패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 탑픽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좀 반등하네요. 현대차가 49만 8천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40만 6천 원 해서 3에서 4% 뛰면서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것도 이제 추가 질문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났다는데 이제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유럽 시장에서 첫 승인이 드디어 이제 났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유럽 시장 승인이 작년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승인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 전역에서 어떤 승인이 난 거는 아니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 네덜란드를 교두부로 해서 점차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각 국가별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국가별로 이런 규제들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스케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FSD 도입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FSD가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 될수록 지금 다소 부진한 테슬라의 판매 실적도 동반해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꼼꼼히 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반등, 판매 반등 시점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승인이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 중심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계속 좀 치열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택시 시장 개화 이런 부분도 좀 발빠르게 전략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저희가 봤는데 앞서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탑픽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전반으로 넓혀서 봤을 때 탑픽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을 말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가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AI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대폭 증가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IT 어떤 서비스나 어떤 IT 투자 이런 부분들을 다 전담하고 있는 현대 오토앱의 실적이 동반해서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현대 오토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고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로봇 관제 시스템 운영까지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비즈니스 구조가 상당히 좀 큰 부분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도 이제 변화의 수혜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오토에버까지 2월 말 정도에
52주 신고가 찍다가 주가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가 고점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쭉 살펴주셨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고맙습니다.